용어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인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서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몰드로 도자기를 만드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부르는 이름을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용어 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강좌도 만들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몰드로 처음에 몰드 기법으로 그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복제를 여러 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모델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원형이라고 불렀어요. 섞어 원형, 섞어 모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게 원형이라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정확히 표현한다 그러면 사실 오리지널 모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오리지널 모델은 조금 기니까 일단은 모델이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틀을 뜨기, 복제를 할 원형이 되는 거죠. 복제를 할 원형.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 부를 건데, 모델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델을 크게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자연물에서 모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내가 디자인해서 직접 만들어 깎은 모델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연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가닉한 모델이 있고, 이거를 틀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이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과일만 해도 생각해봐 수천 가지가 되지. 나무까지. 우리 손도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오르가닉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얘를 우리가 틀을 떴어. 귤인데 이만한 거를. 그런데 우리가 소성을 다 거쳤어. 얘가 그러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귤이 낑깡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손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어른 손이지만 불을 때면 애기 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가닉한 모델을 할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수축하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어. 얘를 손을 떠가지고 우리가 호마이카라든지 뭐 이렇게 조각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수축이 없기 때문에 되지만 도자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성 수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오르가닉한 모델을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내 개념에서는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요즘에는 3D 스캐너라는 게 되게 복용이 많이 됐거든요. 3D 스캐너로 얘를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그래서 얘가 얼마가 주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키워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오르가닉한 모델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지금 우리 도자기에서 맞는 거예요. 얘를 직접 틀을 떠서 한다는 거, 그거는 뭐 지금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오르가닉한 거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생물이 아니라 죽은 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 죽은 거라고 표현한 거 좀 그렇고, 나무, 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건 오르가닉한 건 아니지만 자연물이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이건 모델인데, 이거는 제가 디자인해서 직접 깎은 모델이죠. 이게 아티피셜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모델은 자연적인 게 있고 아티피셜한 게 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지금 도자기 작업한 디자이너는 이런 아티피셜한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섞어 원형 이런 말 쓰지 않고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틀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몰드를 만들 때 우리가 슬러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게 몰드죠. 이 몰드. 앞으로는 이거를 뭐 섞고 가다, 뭐 그다음에 틀, 거푸집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몰드라고 부른다는 말씀 저번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2단계에서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몰드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형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워킹 몰드라고 보통 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미권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번역을 해서 사용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용형이란 말도 잘 안 썼어. 그냥 가다, 틀, 뭐 이런 식으로 석고 틀 이렇게 쓰고 이거 그냥 석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 몰드를 부르는 이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캐스트가 들어있거든요. 캐스트 피스가. 근데 요거를 만드는, 캐스트 피스를 만드는 몰드를 워킹 몰드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좌에 제가 만들 강좌는 뭐냐면 몰드 전체적으로 몰드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줄 건데 지금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워킹 몰드로만 부르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 좀 이걸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더 이해가 될 거 가지고 지금 워킹 몰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캐스트 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잘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예전부터 이걸 캐스트 피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불렀어. 그냥 성형물? 뭐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성형물 부르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형물, 우리가 만든 것 전체가 다 성형물이니까. 그런데 이 워킹 몰드에서 나온 거를 그냥 캐스트 피스라고 부르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영미권에서는 이미 다 통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캐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도 캐스트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캐스트는 우리가 캐스팅이란 말도 있고, 캐스트는 원래 던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혼용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캐스트 피스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소송한 거야. 캐스트 피스를 소송해서 완료된 거를 우리가 제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걸 성격에 따라서 작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도자기라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크게 네 단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이 있고, 워킹 몰드가 있고, 캐스트 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몰드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실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용어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몰드의 종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